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 2시 35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삼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믿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재미삼아서 볼만한 자료이긴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누적된 돈의 흐름이에요. 자, 이걸 잘 보시면요, 이걸 제가 이제 캡처를 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건 연간 1월부터 현재까지예요. 1월부터 현재까지인데 지금 얼마 남았냐면 7조 1000억 남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13조를 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노란 게 외국인이에요. 빨간 게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은 이렇게 매도했고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6조예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8조입니다. 요 날짜가 언제냐? 7월 11일이에요. 자, 7월 11일부터 외국인은 현물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 팔았냐? 13조를 팔았어요. 절반을 정리한 거예요. 절반을 정리했고, 반대로 개인은 이렇게 매수해서 얼마를 샀냐? 11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7조가 남은 거고 외국인은 13조가 남은 거예요. 자, 외국인이 최대로 매수했을 때가 고점이에요. 개인이 최대로 매도했을 때가 저점이에요. 자, 만약에 고점을 다시 가려면,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얼마가 필요해요? 13조를 다시 사야죠. 반대로 얘가 저점을 다시 갱신하려면 11조를 다시 팔면 됩니다. 자, 외국인의 확률은 반. 왜? 남은 금액과 사야 되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8일인데 12월 말까지 13조를 사든가 13조를 팔든가, 그러면 되죠. 자, 13조를 다시 사면 고점으로 가는 거고 13조를 마저 팔면 저점으로 가겠죠. 근데 개인은 11조를 사든가 팔아야 돼요. 입장이 다릅니다. 남은 게 7조인데 7조가 남았는데 11조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7조를 사는 게 빠르겠어요? 11조를 파는 게 빠르겠어요?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반반. 하지만 개인은 남은 것 7조하고, 그죠? 11조를 다시 매도해야 되는 거니까 매도하는 쪽이 살짝 더 불리하겠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이 더 사요. 외국인이 더 팔고, 그러면 외국인이 파는 방향대로 주가도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빠지겠어요? 지그재그로 빠지겠죠.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외국인이 팔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누적으로는 계속 빠지니까. 누적으로는 계속 빠지니까 지그재그 방식으로 계속 저점을 향해 가겠죠. 외국인의 방향이 지수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하면 아래로 가요. 매도를 해야 따라가지.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적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개인이 얼마 안 팔았다. 오늘 1000억대다. 그러니까 이 1000억대라는 돈은 누적으로 따졌을 때 뒤집기가 쉬워요. 내일 2000억을 매수하면 되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1조를 매도했어. 그럼 내일 매도해야 되는 게 1조라고요. 누적을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치가 여기 11조잖아요. 11조. 최대치가 11조예요. 근데 지금 10조 9천억이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예요? 1000억만 더 하면 되잖아요. 네? 1000억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매도한 이 1462억을 다시 매수하면 다시 누적은 최고치가 되는 거고, 누적이 최고치가 되면 계속 지수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7월 11일부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예요? 10.9조. 그 다음 외국인은 12.3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응? 자,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는데도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죠. 왜? 지금 싸니까. 근데 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매도로 쌓이면 결국은 지수는 아래로 갈 거니까 삼성전자도 아래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로 가기 힘들어요. 예.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7월 11일, 8월 11일, 9월 11일, 10월 11일.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에요. 불과 세 달 동안에 12조 원을 매도한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에 기본적으로 4조씩 팔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은 13조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네. 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치를 봐야죠. 왜?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개인은 매도할 테니까. 하지만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한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이 누적분을 다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11조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저는 연봉의 고점을 올해 다시 경신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많이 정리했어요. 예? 13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개인도 11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을 다시 경신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누적치가 개인이 매도를 늘려갈 거냐, 아니 개인이 매수를 늘려갈 수 있느냐. 매수를 늘려갈 수 있다면 고점을 낮춰가는 하락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예.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저 모양새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뭐 지수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겠지만 우하향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뒤집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일단 돈 먼저 뒤집어야죠. 예? 돈을 먼저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이 뜬 자리, 그러니까 324.52를 찍은 자리는 최대치일 때 찍었어요. 예? 돈이 최대치일 때 찍었다고. 외국인이 현물을 얼마 팔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팔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그죠? 저점을 찍은 날이 제 기억에 8월 5일입니다. 근데 8월 5일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12조 8천억 매도고 외국인은 22조 매수예요. 22조 매수. 자, 보세요. 여기잖아요. 8월 5일. 그러니까 26조 원에서 4조밖에 정리를 안 했는데 324.51을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3조죠? 그 이후로 11조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계속 팔고 있다고. 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예. 저점에서는 올라왔다고. 근데 계속 던졌다고. 자, 8월 5일 324.51을 찍은 날에는 분명히 무슨 사고가 터졌는데 그 사고가 터졌을 때는 외국인은 4조밖에 던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26조에서 4조밖에 던지지 않았고 개인은 18조에서 그래도 많이 정리를 했죠. 네? 12조 했으니까 13조 2천억이구나. 네. 그럼 5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5조를 샀고 외국인은 4조를 정리한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현재까지 개인은 13조에서 7조가 됐으니까 6조가 더 매수가 된 거고 반대로 외국인은 22조에서 13조가 됐으니까 9조를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은 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보여요. 8월 5일날 터진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히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일본의 엔케리 문제인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으니까. 다만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외국인은 22조에서 13조가 돼서 9조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증시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은 막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계속 지속될 거냐는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빠져나가. 이번 달도 빠져나가. 계속 빠져나가면 의심하셔야 돼요. 예, 오르고 내리면서 계속 도망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이 매일매일 거래할 때 그 거래의 금액, 매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수는 347.34, 1.64%가 올랐는데 돈은 빠져나간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돈 빠져나간 게 없다고. 외국인은 1462억밖에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올려놓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크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작은 거잖아요. 선물로 흔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 누적 데이터에 대해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그 고점은 7월 11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7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제 봉을 한번 보면, 7월 11일이 여기에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가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찍은 날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날이죠, 누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빠졌잖아. 빠졌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빠졌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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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졌다가 예, 낮아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고점을 안 높이잖아요.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빠져나간다. 왜냐면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실제로 빠져나간 건 요 3일간의 하락을 지금 복구를 못해요. 요 3일 동안에 하락한 거 지금 봉 2개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예? 이틀 동안에 내린 거 이것도 지금 회복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3일짜리 하락, 실제로는 3일도 아니에요. 이틀짜리 하락이에요. 이틀간 빠진 거를 지금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때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수가 단기적으로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도 없죠.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빠져나간다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올리든 내리든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 계속 챙겨보세요. 예?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는 347.5 위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지금 마이너스 7조 남았는데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매수가 늘어나면 하루에 만약에 1조씩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7조에서 6조로 떨어지는 거니까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저는 매수의 기회는 아니라고 봐요. 악재가 없어야 저점을 높이면서 어쨌든 올려서 파는 기회라도 생길 텐데, 악재가 뜨면 외국인이 던져버릴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점 찍은 날이 외국인 매수세가 26조인 날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빠졌다? 13조까지 빠졌다고요. 근데 13조까지 빠졌는데 8월 5일자 기준으로는 얼마였다? 22조였다고요. 그러니까 22조, 누적으로 22조였던 상황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근데 돈은 9조나 더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